뉴스공장 최서영 PD고요. 주식 아가방 1호 학생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뭐였죠? 그 시범 방송하고 네, 파일럿하고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요? 네. 왜 최서영 PD 어디 갔냐? 이게 마스코트 최서영 어디 감사합니다. 갔냐? 니네는 뭐냐? 니네가 그동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최서영 덕이다.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 PD를 빼고 하냐?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서영 PD가 정말 필요해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예? 아침에서 절대 못 빼준다라고 하는 그 공장장 때문이에요. 맞아요. 예, 최 그렇습니다. PD를 여기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공장장에게 가서 댓글을 달고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저희 계획이 있어요. 네. 저희가 뉴스공장의 구독 조회수를 넘을 거예요. 아 그런 큰 계획이요? 그러면서 언제 당연히 혼자 정말로. 세웠어요? 당연히 최서영 PD님 우리로 한다. 아. 잘하는 쪽에 원래 그렇지. 원래 잘하는 쪽에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야. 그래서 저희는 큰 목표가 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걱정하지- 화이팅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고생하시겠지만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땡겨오겠습니다. 저희가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저희하고 나눠볼까요? 네,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선 주화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주화가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네. 중에서 이제 저도 궁금했던 것들을 대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투자 관련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화가분들 중에서 저처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주식 아가방 방송을 보고 ETF를 산 거예요. 그래서 ETF에 올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괜찮으니까 코스피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 요걸 유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개별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냐 요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코덱스라든지 타이거라든지 어쨌든 주식 지수 관련된 ETF를 투자하셔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위험한 곳 가고 싶지 않고 좀 무섭고 한 마음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좀 익숙해지셨고 이제는 좀 감이 생기셨으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개별 주식을 한번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전. 비중 있는 뭐 비중 있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개별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주도주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자의 근육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건 뭡니까? 투자를 오랫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적극 추천. 그러면 이제 개별 주식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선생님들. 맞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배운 기준들이 참 많아요. 네.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걸 찾아라. 뭐 ETF 바구니에 많이 들어간 것을 찾아라. 네. 아니면 저번에 주식 아가방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전쟁 기간에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것들을 찾아라. 이런 수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찾아보다 보면은 요걸 다 맞는 주식을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한 이 포인트는 꼭 주목해서 샀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금을 말씀드리냐면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동안 잘 보시고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를 투자해 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수출이 증가한 회사를 저희가 선택해 볼게요. 두 그러면 가지. 좀 범위가 좁아지겠죠. 수출을 많이 하고 네. 이번에 실적이 좋아진 주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유가 수출이 증가해서요. 아하. 그럼 그 회사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해보자면 그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거 어렵네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뭐 찍기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번 실적 시즌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한 다음에 투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세 가지 기준 네. 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한 번만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한 회사. 그런데 이익 증가한 이유가 수출이 증가하게 한 게 원인이었다면 그런데 그게 내가 판단하기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로. 저희가 좋습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방송을 매일 보시다 보면 쭉 또 알게 보십시오. 되죠. 놓치지 그러니까 마시고 계속 보셔야 여러분 됩니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TV 갑자기 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생방에서 하고는 제 방에서 안 할 거예요. 저도 봐야겠네요. 저도. 네, 두 번째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화가분들이 뭐 발견을 하셨나 봐요. 네. 보면은 오전장을 시작할 때 지수가 200포인트 정도 오르거나 내려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 요거를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저께 막 달리기를 하다가 끝. 그럼 잠깐 여기서 쉬어. 예를 들면 비 와가지고 잠깐 멈춰. 네. 이럴 때 있잖아요. 야구나 뭐 골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근데 비가 그쳤어. 그럼 다시 경기 시작해. 그럼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잠깐 눈 떠다 보니까 출발선이 달라졌어. 너 저 뒤에서 출발해. 너는 저 앞에서 출발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아. 요거를 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앞에서 출발해라고 하는 게 갭 상승. 너 잠깐 저 뒤로 가. 다시 뒤에서 출발해. 이게 갭 하락. 하락.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제 멈춘 데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면 비 올 때 잠깐 멈췄다고 치는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호재가 나왔거나 엄청난 중요한 공시가 나왔거나 엄청난 악재가 쏟아졌거나 무슨 큰 잘못된 글로벌 이슈 같은 게 막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작할 때 네. 어제 끝난 가격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위로 거기서부터 낮춰서 바로 시작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요. 그쵸. 이게 갭 상승, 갭 하락 출발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럼 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갭 상승이요? 그럼 밤사이 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네. 그러면 나도 몰려들까? 달려들까? 할 수 있는 거고 갭 하락이요? 큰 악재인가 봐. 뭔 일 있었나 보다. 빼야 되나 이럴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경우냐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호재냐 악재냐의 이 파워의 영향력 이게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갭이 금방 메워지기도 해버려요. 네. 예, 뭐 일찍 출발하더니 뭐 별거 없네 금방 따라잡혔네 이런 것처럼 메워지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큰 호재이거나 너무 큰 악재면 갭 상태로 그대로 출발한 게 하루를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재냐 악재냐 그 이벤트의 이 파워, 깊이, 영향력 이걸 판단하시고요. 둘째는 거기에 딸려 있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호재가 좋아도 갭을 만들었지만 그 양이 별로 적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본장에 들어와서 그걸 그냥 금방 희석시켜 버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붙는 거래량 요 두 가지를 보시고 오늘 이 갭이 메워질 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할 건가 이렇게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갭이 있다. 그랬을 때 바로 들어가. 아니면 갭이 떨어서 바로 빼. 요런 태도를 조금 피해야겠나요? 양해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적어도 왠지는 알고 무슨 네. 일이 있었나 정도는 봐야 되니까. 좀 판단을 해보고 그렇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될 때 그게 갭 상승이든 뭐 갭 하락이든 어쨌든 크게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유가 없을 때 더 흥분해요. 맞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고요. 이유를 항상 고민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아, 요거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좀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기다리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요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린 아가들의 이제 질문. 이거 언제 씁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현금을 갖고 계시라 비중을 갖고 계시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엄청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마세요 차원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을 테니까 그때 나는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 쉽게 말해서 그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전 지금 그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시즌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신뢰가 더 쌓인다면 ETF를 다시 투자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기회를 잡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언제나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건 중요해요. 그쵸.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난 100% 주식을 갖고 있어요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는 건 항상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약간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개별 주식을 타겟했어요. 나 요거를 한번 가봐야겠다. 했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 이거 어떻게 정합니까? 방금 댓글이 뭔지 아세요? 최 PD 저 돈독으로 눈빛을 받고
너무 무서워. 여러분도 궁금하지 떨망떨망하다. 않으신가요? 아, 눈빛이 무서워. 좋아요, 눈빛 좋아요. 예. 다 같이 알아야죠. 언제 사야 되니? 오늘인지 내일인지 이런 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언제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고민을 해요? 지금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뭐 이란 전쟁 날 미국이 이란 침공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왓이에요. 뭘 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왓에 집중하겠습니다. when 아유 지금 사야 됩니다. 오후에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저희가 드려요 안 드려요? 네, 힘들죠. 드려볼까? 네. 이건 의미 없다. 네. 아시겠어요? 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결정되면 언제나 사도 상관없다. 오, 그래서 항상 when에 대한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어제 샀을 걸. 후회만 가득한. 의미 없어요. 네. 맞아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아우 선생님들 말씀 듣고 빨리 할 걸 저 4천 대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뭐라는지 알아요? 괜찮아요. 11월 초에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우 진작 6,300대 들어갈 걸 괜찮아요. 8주째 폭락 중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언제 사야 안 늦은 거냐? 그럼 왜 올림픽 때 사지 그랬어? 그렇지 수가 맞아. 없죠. 2006년에 물 줄 때 사지 그랬어. 이런 농담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웬보다 중요한 게 왓이고 왓이 결정되면 웬은 좀 부차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 100만 원으로 15%의 수익이 나셨나 봐요. 근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제 이런 생각도 있으시대요. 15% 수익을 난 걸 가지고 빼서 원금은 유지를 하고 그거를 또 다른데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요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주식 아가방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주식을 이제 샀다 쳐요. 사기 전에는 분석도 하고 뭣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일단 샀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게요? 그냥 홀짝 게임이에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맞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홀홀 짝짝 홀홀 짝 뭐 이렇게 주사위 굴리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짝이 나왔어. 손실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라.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팔 준비를 하라. 뭐 시나리오를 생각하라. 그런 걸 이제 준비하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홀이 나왔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짝을 생각할 때처럼 손실 생각할 때처럼 나는 뭐 10% 오르면 팔아야지 15% 오르면 팔아야지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무슨 말씀이냐? 저 100만 원으로 했는데 15%가 났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거. 이게 왜 질문이 됩니까? 계속 갖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예. 이거는 자랑하는 질문이다.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우리 이제 우리 같이 하는 독자님들과 우리 이제 친밀해야 되니까 그냥 개인적 뷰를 막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개념이 익절 개념이에요. 손절 라인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뭐 마이너스 10에 나는 반드시 할 거야 해야 되는데 나는 플러스 20 나면 꼭 팔 거야 이런 익절 개념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는요 걱정 없이 놔두십시오. 예, 올라갈 때는 뚜껑 열고 캡 열고 달리세요 그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전 사실 요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쏙쓸 스윙 투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꽤 수익을 보셨나 봐요. 근데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떤 거냐면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ETF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주가가 뭐 2% 오르면 6%가 오르는 거죠. 그만큼 레버리지 투자하는 ETF인데 네. 저희는 절대 이런 어떤 과도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동반한 투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단기간의 수익을 크게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쵸. 오랫동안 투자하고 그리고 복리를 추구하면서 부자로 남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막 트레이딩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이런 종목이라든지 방법은 오래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치거든요. 그리고 매일 보게 된다. 계속 보게 된다고. 주가를 그마다. 따라가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저는 우리 국민 투자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상품들을 증권사들이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거든.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단기 수익률에 집중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라든지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과도하게 나의 감정이 들어가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양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노출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난 4월 초 한 거의 열흘간 거래일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 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신 서학개미라고 네. 하잖아요. 서학개미들의 순 매수 종목들 뭐 샀나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엔비디아나 뭐 반도체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곱하기 3짜리, 곱하기 2짜리 이런 거. 거꾸로 우리나라 분들이 뭘 많이 팔았나 보잖아요. 개별적으로 많이 판 여러 가지 회사들보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곱하기 2짜리, 곱하기 3짜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한 번 먹으면 왕창 먹고 잃어도 왕창 잃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계세요. 또 이제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질문 주신 분 있잖아요. 이 질문 주신 분은 본인이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할 수준이 아니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랑 함께 호흡해야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하는 이유를 부자가 되기가 아니다라고 저희 둘은 말씀드려요. 그럼 나는 주식을 왜 하는 건데?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예, 아니에요. 그럼 뭔데? 부자로 남기. 예. 이런 거에 곱하기 3짜리 한 번 해가지고 저 100만 원으로 600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뭐 5000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 5000이요? 다음 달에 빵원 됩니다. 아, 죄송해요. 된다고 기도를 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부자로 남지 못해요. 맞네요.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복리로 늘려가면서 오랜 기간 진짜 현명하게 투자해서 부자로 남는 법을 저희와 함께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지금 동접자 수가 49,000이. 아까 5만 잠깐 우와. 살짝 넘었지 않았어요? 아니요. 근데 네. 5만을 저희가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와. 몇백 명 아, 남았거든요. 100명 정도만 더 가시면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알려주셔갖고 저희가 한번 5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몇 분이 안 남았어요. 11분 남았어요, 지금. 11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질문. 네, 좋습니다. 이제 요 질문들은 저번에 파일럿 방송 때 또 그렇고 주식 아가방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께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심어주셨잖아요. 알려주셨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글 터보컨트 발표로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준다는 소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반도체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라는 걱정 반, 고민 반. 이것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한참 또 빠졌었죠. 네. 그죠? 무슨 얘기냐면 구글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겠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항상 아, 말씀드리는 순간 5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뉴스 공장 잡으러. 파이팅! 그런데 항상 이런 뉴스나 내용을 볼 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왜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가격을 낮춰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도체를 내가 덜 써야지가 아니라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사용자를 내가 끌어당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 나왔을 때 크게 걱정 안 했어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 뭐 전쟁도 그렇고 이게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여러분 본질을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답을. 그리고 또 하나 답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수많은 뉴스에 노출될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이 뉴스가 과연 더 먼 곳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확신이 들면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어떤 저도 그랬지만 이런 뉴스를 보고 갑자기 겁먹거나 아니면 걱정되거나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12시. 저희 방송이 생겼으니까. 네네. 12시에 만나요. 네. 네, 여기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책임질게.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는 다른 어떤 저 방법이 있죠 밑에 뭐 메일도 그렇습니다. 메일로도 받고 뭐. 맞아요. 예, 예.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과 소통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최서영 PD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메일로도 해주시고 댓글로도 해주시면 저희가 12시에 만나요를 하기로 하면서
다른 일정들을 다 없앴어요. 와우. 시간이 많아요. 저희 더보기 창에 보면 네. 제보 메일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요. 뭐 궁금하신 거 문의 이런 거 제보와 문의 메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또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메일 주소로 사연이나 투자 고민들 네.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도 드리고 네.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통화도 좀 해보고 오. 그리고 초대도 해보고 그렇죠. 그런 시간을 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빨리 할까요? 네, 더 빠르게 할까요?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하는 거 이거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 질문이 나왔죠. 근데 지금 요거는 약간 묵은 뉴스예요. 오늘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더 신선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뭐뭐뭐를 한대. 그게 엔비디아 향 뭐를 한대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더 검색해 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ADR 주식 예탁 증서예요.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SK가 만약에 미국에 주식을 상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상장 프로세스를 밟아야 돼요. 시작부터.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요. 야, 너 어디 사는 누구야? 원서 좀 띄워봐. 주민등록증 갖고 와봐. 얼마 벌어? 앞으로 얼마 벌 거야? 심사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상장하는 절차를 우회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냐면 우린 이미 다른 시장에 주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미 있는 이 주식 원본을 전당포에 맡기듯이 맡길게. 그리고 맡겼으면 맡았다는 영수증이 나오죠. 네. 나는 주식을 맡았음. 이 영수증이 나온다고요. 보관증이 나와요. 이 보관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실물이 어딘가에 맡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관증을 상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예탁돼 있다라는 증서 이걸 상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처음부터 상장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방에 간접적으로 상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원물은 맡겨놓고 보관증, 예탁 증서를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럼 오늘의 장점만 말씀드린다면 말 깁니다. 예, 굳이 왜 추진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하이닉스 사고 싶어해. 야, 니네가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 그래, 그럼 나도 사고 싶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 건너 시차를 건너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예탁 증서가 미국에 상장이 딱 돼 있다 그러면 나 저거 살게. 왜? 저건 진짜 원물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라고 하면 미국장에서 거래될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장에서 거래되는 하이닉스보다 못한 반도체 회사보다는 훨씬 높게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 못한 애들이 더 비싸게 팔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보다 위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 같은 주식인데 예탁 증서가 더 높아.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진짜 원물이 더 낮아. 그럼 이 괴리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견인하는 효과. 미국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큼 한국 증시에 상장된 원물 가격이 상승하는 견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시장이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너무 아쉽지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 방송에 이렇게 최세영 PD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